예, 반갑습니다. 자, 완전 여름이고요. 자, 오늘은 책 200쪽이죠. 200쪽에 4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40문제 중에 7문제고요. 뭐 다 토막토막 사항들이어서 보기가 편하죠. 그냥 뭐 이렇게 툭툭툭툭 다 짚고 가는 식입니다. 먼저 쭉 보시면 200쪽에서요. 제1절 건축법 제정 목적이 있고 목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제2절 건축법 적용 범위 먼저 굵은 1번 적용 대상물로 양고 1번 건축물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여기다 숫자 1, 2, 3, 4 쓰시고요. 토에다가 숫자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2에다가 숫자 2번이요.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3번 지의 3번 지하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다가 숫자 4 쓰고요. 4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지금 없고요. 빈칸이죠. 건축물이요. 먼저 첫 번째요. 토지에 정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활하려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기둥 위에 올라서 있거나 벽 위에 올라서 있거나 하는 거죠. 기둥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팔각정, 경회루 등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대문이나 담장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지붕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지만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해서 건축물로 한다. 3번, 집 표면에 올려놓은 걸 초점으로 한다면 지하, 고가, 땅속에 박혀 있거나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오래 쓰는 것 5가지도 건축물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착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손가락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얘네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건축물에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2번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인 이러저러한 시설들 뒤에 거 그거 써놓은 적 없고요.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이고 괄호 어찌고 법에 따른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5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글자 바꾸세요. 문짝수고창으로 해도 되네요. 숫자만 앞으로 오고요. 문짝수고창 문화재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사람 쓰는 거 아니고.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데가 있을 철도 관련법 적용한다. 수문 조작실 그냥 숫자만 그냥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 순서 그대로 쓰면요. 문철고창수가 돼도 되고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이죠. 그거는 자동차가 쌩 달리는 거지 사람 쓰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창고 그냥 편히 쓰라고요. 공장에서요. 그다음에 수문 조작실 그냥 수문 문 올려서 물 나가게 하고 내려서 물 다 가두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그쪽 법 적용하겠다. 다음 쪽 내무예요. 부속건축물 이제 민법에 저추에 건축 규정의 신축 때문에 보시면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어찌고저찌고를 말한다. 5개 화장실, 별도의 식당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죠. 같은 대지에 있고 분리되어 있는 부속용도의 건축물. 그 다음에 그 아래 네모 3개 다 묶으시고요.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묶으시고 읽고 말씀드릴까요? 읽고요. 고층, 층수가 30층 이상, 뒤에 안 봐도 되고요.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됐고요. 다음 그 옆에다 쓰면요. 고층에, 초고층과, 초고층이 있습니다. 우승과 준우승이요.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 아니죠. 꼴등에 가까워요? 우승에 가까워요? 우승에 가까운 거죠.
초고층, 초고층 아닙니다. 그래서 고층이 몇 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30층 이상이고 초고층이 몇 층 이상이고요. 50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30층 120m, 50층 200m.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 30층부터 49층까지가 준초고층이 되는 거죠. 그냥 30층, 50층이면 되고요. 나머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층, 초고층, 30층, 50층. 양과 2번 대지, 동그라미 원칙, 대지란 원칙으로 그러니까 저쪽 법에 따라 각필지로 나눈 도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그러면 대지, 동그라미 1번 대지 위에다가만 표시하시죠. 동그라미 1번 대지. 화살표 뭐 어디로 뽑으세요? 그러니까 한 건의 건축 허가받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아저씨가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땅을 10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10개를 갖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개 땅에 동시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한 동 이상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이 한 동 이상을 짓게 되는데 한 동 이상을 짓더라도 어디다 집어 넣으라고요? 한 필지에다가 집어 넣으라고요. 뭐 그게 기본입니다. 뭐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빼도 괜찮겠고요. 동그라미 2번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그 박스 아래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바뀌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냥 그동안 뭐 예전의 규정은 뭐였냐면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증축에서 면적 빵 증축이 뭐예요? 개축이죠.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뭐 개축 추가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냥 리모델링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비하는 거고요. 전부 철거는 재건축, 일부 철거, 일부 존치가 리모델링이죠. 그 정도 이미지 갖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나온 적 없고 주택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두 번째 손가락 X 아시고요.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 왼쪽 칸에는 가구 세대 간 소음방지로 해서 경계벽 설치 대상. 건축물 가구 세대 간 소음방지로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1번 다가구주택. 2번 공동주택. 바로 그 다음에 사선근 뒷부분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3, 4, 5, 6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고요. 오른쪽이요. 건축법상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 대상. 1번 다가구주택. 2번 공동주택.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경계벽은 뭐냐면 옆방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게 경계벽이고요. 다음에요. 오른쪽 층간 바닥은 뭐냐면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거죠. 아들아 뛰지 마. 어디서 올라온다?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 있고 뭐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 차이들 갖고 큰 문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이거하고 뭔 거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온 것도 그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다중이용. 그러니까 건축물 종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두 줄 빼고요. 그러니까 1번의 동그라미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로 다음에다가 29분의 6 쓰시고요. 곧 보겠습니다만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습니다. 29가지 중에서 방과로 1, 2, 3, 4, 5, 6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와 그 6가지 구분 갖고 시험 나온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16층 이상 표시하시고요. 16층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16층 이상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모든 용도를 얘기한다고요. 뭐가 됐든 간에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
그냥 그것만 갖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16층 갖고만 시험 나왔고 16층이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모양이다. 그 아래요. 별표에 주요 구조부란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외울 수 있겠죠. 뭐 앞에 순서 그대로 내기, 바, 보, 지, 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뭐 3일, 4이, 6호 쓰면 편하겠네요. 뭐 거기다 3일, 4이, 6호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 내밭 주지 뭐 제가 권하는 건 이거고 그다음에 뭐 바지 보내주기 외우는 건 이거지만 두 번째가 좀 더 낫겠네요. 자 보시죠.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먼저 판때기로 짓는 거 말고 수수깡으로 짓는 걸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수깡으로 짓려면 일단 내기층에 기둥 세우죠.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짱짱하게 수평기둥 잡아줍니다. 그 수평기둥을 뭐라고 하고요? 보라고 하는 거죠. 한옥에서 대들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서있는 짝대기 뭐가 있고요? 기둥. 누워있는 짝대기 뭐가 있어야 되고요? 보. 여기들 수수깡 꽂아가면서 한다고요. 곤충핀으로 수수깡 꽂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허당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는 없죠. 판때기를 쳐서 위아래, 그러니까 좌우를 구분해야 됩니다. 안과 밖을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벽을 치는데 편의다판 같은 건 주요구조부 아니고요.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그러니까 내력벽, 중력을 버티는 내력벽, 주요구조부겠죠. 사람이 팔이 모기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 있어야 되죠. 바닥이 있어야 책상 놓고 침대를 놓고 밥상을 놓고 생활할 수가 있죠.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뭐 3일, 4일, 6호 아무튼 거기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 기복, 내밭, 주지, 바지 보내주기 뭐 아무튼 선택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서있는 짝대기, 누워있는 짝대기, 서있는 판때기, 누워있는 판때기 여기까지는 어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냥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죠. 이렇게 있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직접 이렇게 지붕을 올리면 여기 무게 걸려서 지붕 뚝뚝 다 부러지게 되겠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이 있습니다. 지붕틀 모양은 여러 가지일 테고요. 거기에다가 지붕을 올리는 거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도망가자. 주계단 있습니다. 서있는 짝대기, 누워있는 짝대기, 서있는 판때기, 누워있는 판때기에다가 불이야 도망가자, 지붕 받치는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기보, 내바, 주지, 누구한테요? 태기가 아니죠. 이세돌이, 태기한테 기보 좀 내바, 주지. 아무튼 그게 구조하고도 연결해서 보시기가 편한 겁니다. 아무튼 주요 구조부가 있고, 뭐 여러가지 암기법 있습니다. 알아서 앞글자 6개니까 이리저리 만드시면 되죠. 다음 쪽 가세요. 203쪽에 화살표 거실인데 거실에다가 그 위에다가 장시간 머무른다 쓰시고요.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 거실이 되는 겁니다. 거실이란 건축문에서 거주. 예전 시험이 거주 목적의 공간을 말한다. X 틀렸다고요. 거주만이 아니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냥 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모든 것들을 다 거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박스요.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 26개, 그 옆에다가 인테리어 쓰시고요. 바깥에다 장식하는 건 뭐고요? 아웃테리어. 강아지는 뭐고요? 욕셔테리어. 여기는 뭐고요? 인테리어인 거죠. 공사를 합니다. 지금, 옆방 누구 다른, 사무실 들어오면 저기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할 때 지나가다 보면 막 주렁주렁 전기줄 다 내려와 있고 그럴 거잖아요. 건물을 통째로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 공사,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일부 공사가 뭐고요? 실내 건축이죠. 그것에 여기저기 다 들어갑니다. 1번 벽, 천장, 바닥, 반자물의 반자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장, 천정이 반자고 재료. 2번 실내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 지금 여기도 문 있잖아요. 문 있고. 3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재료.
여기도 지금 전기 코드 콘센트 다 들어와 있죠. 다음에 4번.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아무튼 실내가 건물을 통째로 짓는 거 말고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을 손댈 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그 다음 뒷내에 강의 노트 쪽을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그러니까 200 먼저 앞부터 그냥 짚죠. 그러니까 몇 쪽이요? 244쪽이요. 강의 노트 244. 그러니까 4-1번 이제 목차는 뭐 선생마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냥 있으니까 짚어보면 4-1번 건축법 적용 3칸 첫 번째 칸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되냐. 그러니까 1번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2번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러니까 문철수고장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3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것, 지붕이 없는 것으로 공작물, 신고대상 공작물도 있고, 6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있고, 두 번째 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어떤 일들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 그러니까 2번 건축물의 건축 5가지가 있고, 대수선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고,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깊은 산속, 옹달샘 등이 있습니다. 4-10번 신고대상 공작물, 그 표 3줄이요. 첫째 줄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고 사람이 머물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금지되어 있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가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둘째 줄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거니까 정착은 되어 있는데 지붕이 없는 것. 지붕이 없으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를 리가 없고 안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임의 지 맘대로 짓는 게 원칙,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2, 4, 5, 6, 8, 30은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줄은 지붕 없으면 건축물 계획이고요. 4-3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즉 29가지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130가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비상 구조 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건축물의 각 바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요. 건축물 대장. 코엑스 인터내셔널 호텔 건물이고요. 지하 6층, 지상 29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2층 건축물 대장에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재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런 식으로 건물의 한 층에서도 5가지 용도가 있고, 3층은 통째로 운동시설 얼마, 건축주가 정하기 나름이죠. 법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다음 쪽 245쪽은 용도와 종류로 봤을 때 이름이거나 면적이 비슷하거나 면적 이름이 비슷하거나 면적 차이만 있거나 사람이 쓰는 거 비슷한데 용도가 다른 것들을 쭉 정리한 게 있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다음 쪽 와서 246쪽 4-4번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 5가지가 있고 허가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가 있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짚고 하시자고요.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에 5가지가 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건축에 5가지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신축에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없던 땅에 새로 짓는 게 신축. 먼저 그냥 말씀드리고 가면 없던 땅에 새로 짓는 것. 다음 두 번째요. 부속 건축물 이게 자리가 너무 좁나요? 네, 아무튼요. 신축을 확대해야 되겠네요. 없던 땅에 새로 짓는 것. 두 번째, 부속 건축물만 있던 곳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지으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멸실 빵 된 다음에 거기다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그러면 빵에서 올라갔으니까 신축, 빵에서 올라갔으니까 신축인데 종전 규모 이하면 개축과 재축인데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신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림 보고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증축 늘어나는 게 증축이고, 그러니까 개축 뜯어고칠 개짝, 그러니까 철거하고,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 그러니까 개축이고, 재축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멸실, 천재지변, 이건 사람의 뜻으로 철거하는 거고, 자인의 힘으로 멸실되고,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 그러니까 이전 한옥 문화재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뺑뺑뺑 둘러싸서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이죠.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246쪽이요. 그러니까 246쪽 책이요. 246쪽의 그림이요. 4-4번 동그라미 1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빵짜리 땅에다가 천을 지으면 뭐고요? 신축이죠. 그러니까 2번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돼서 얼마가 됐다고요? 빵이 됐습니다. 거기다 1000짜리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고요? 신축. 빵에서 1000이 올라갔으니까 신축이라고요. 그러니까 800짜리가 있습니다. 100 철거, 100 멸실돼서 700이 됐습니다. 거기다 300을 붙여서 1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700에서 1000으로 아니면 800에서 1000으로 간 거니까 뭐고요? 증축이죠. 그 다음에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가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철거해서 800 이하,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면 뭐라고요? 개축이죠. 뜯어고칠 개자, 개축 이하고 개축이고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아니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돼서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800 이하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실되고 종전규모 이하가 뭐고요? 재축이죠. 다시 회복한다. 3번, 그러니까 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짜리에다가 부속건축물을 지을 때는 뭐고요? 신축, 부속건축물을 지었으니까요. 다음 둘째 줄이요. 부속건축물에 빵이 있는데 부속건축물에 주택, 주된 건축물을 지으면 또 뭐라고요? 신축이죠. 주된 건축물을 지으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축에 기둥 10개, 보 10개. 그러니까 손대는 것은 철거하고 하는 건 두 가지만 손대니까 이건 개축 아니고 대수선이 되고, 기둥 1개, 보 1개, 지붕 1개 손대는 거는 세 가지를 손대는 거니까 세 개지만 얘는 개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재축이요. 그러니까 면적, 종전 면적, 연면적 범위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층수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요. 법에 허용되는 범위면 예전 종전에 3층까지 허용되는데 거기다 2000을 지었습니다. 2층짜리 1000. 근데 한쪽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기분 안 좋죠. 그쪽 뜯어내고 이쪽으로 5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면적이 옛날 면적이 얼마라고요? 2000. 그러니까 이쪽 뜯어서 이쪽으로 올려서 면적 얼마고요? 2000. 층수는 하나 올라갔죠. 옛날에 3층에 허용되는 곳이었으면 이거는 재축이 된다. 면적이 그러니까 옛날 면적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이전, 7번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땅 빵, 12번 땅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500짜리 한옥 문화재, 13번 땅에 1000짜리가 있어요. 근데 12번 땅에 2차,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옥 문화재를 뺑뺑뺑 둘러싸매갖고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래 그림 12번 500을 옆으로 살짝 미는 게 뭐라고요? 이전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밀고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해서 만약에 500짜리를 11번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고요? 빵짜리에 500이 들어섰습니다. 뭐가 되고요? 신축이 되죠. 밀고 다니는 게 재밌다고 그 500짜리 21번 땅에 500짜리 한옥 문화재를 13번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 옛날에 1000짜리가 있었는데 500짜리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고요? 1500으로 드러나서 증축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7쪽이요. 4-5번 대수선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고 9가지 일단은 금지다. 억압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수선, 우선, 그 주요 구조부 6가지 손대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 6가지 손대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 6가지가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죠. 기보 좀 내봐, 주지. 아무튼 여기는 리듬들이요. 첫 번째, 6가지.
그러니까 기보점, 내바, 주지. 다음 보고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표의 첫째 줄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먼저 표의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증축과 대수원 구분하는 거고요. 기둥 4개가 있고 11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둥 2개를 붙여서 150제곱미터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면적이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다면 뭐가 되고요? 증축. 기둥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뭐가 되고요? 대수선. 그럴 때는 증축이 더 세다고요. 증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구주부 6가지, 기보점 내바, 주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 개라도 그러니까 증설, 애체, 그러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 애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 애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선생님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 애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 애체, 찌끔이라도 증설, 애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 2가지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는 거고, 이 2가지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마치 손대는 순간 사람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얘네들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죠.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뭐예요? 바닥, 방화바닥 세워놓으면 방화벽이죠. 방화, 불이 넘어가는 걸 막자고요. 바닥이나 벽, 그거 조금이라도 손대면 그러니까 사람 생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이죠. 그러니까 주계단, 그러니까 피난계단, 그러니까 특별 피난계단. 계단 손대는 건 그러니까 손대는 순간 사람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시요.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천천히 접근하시면 외우는 게 훨씬 춥다고요. 그러니까 6가지 주요구조부. 출판요. 6가지 주요구조, 다 써져 있어요. 책에 또 이따 책도 볼 거고요. 6가지 주요구조부. 2번째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바닥, 주계단 등 주피특. 다음에 기타 3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 4가지, 여기, 아무튼 요거만 잘 넘어가시면 되고, 잘 해두셔야 되고. 다음에 기타 3가지요. 그러니까 외벽 마감 재료. 그러니까 스티로폴 붙여놓고, 건물을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을 다 덮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그 다음에 이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외부 형태 담장, 그러니까 흉측하게 바꾸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것 가지고 나올 일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놓고 이제 다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203쪽에 203쪽에 2번 건축법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이 있고, 양구 1번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요. 신축이란 다음 것을 말한다.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신축이고, 2번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한 대지에 종전의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 신축이고, 2번, 3번 묶으시고요. 똑같은 얘기죠.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 종전 연면잡기를 초과해서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빵! 되고, 종전 규모 이하면, 철거 멸실, 종전 규모 이하면 개축과 재축. 철거 멸실, 종전 규모 초과하면 신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4번. 부속 건축물만 임대제, 새로 주된 건축물 짓는 것.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2번째요.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늘리는 것, 증축.
그러니까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일부 꺽쇠 그 한 줄 내려오자고요. 뭐 그것 갖고 나오죠. 흘러가는 지문 한 번밖에 없었고, 를 철거하고 그 대제 종용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철거하고 종용 규모 이하. 그러니까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면 그 밖 기재로 멸실된 경우 그 대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2번 동수중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 그러니까 1번 동수중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2번 동수중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중수 높이가 건축법령, 시법 시행령, 조례, 과로에 있는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고, 이게 재축, 멸실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구주를 애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고요. 그래서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양과 1번 대수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그러니까 기둥포 내륙벽 주계단군의 그러니까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 부딪히면 건축이 더 세다. 건축을 적용하게 되니까 건축이 아닌 것을 말한다. 9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에서요. 그러니까 1, 2, 3, 4, 5, 6 묶으시고 7, 8, 9 따로 묶으시고, 그 중에 5, 6에다가는 뭔가 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표시하시고, 보시죠. 그러니까 6가지 주구주구 손대는 게 그러니까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내력벽, 2번 기둥, 3번 보, 4번 지붕틀, 5번 방화벽, 6번 주계단 등이 있죠. 7번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죠. 그런데 요 2가지 우리 생명신체 직접 영향 2가지를 미치는 2가지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력벽, 그러니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기둥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번 보호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보호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번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이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래서 지금 1, 2, 3, 4는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5번과 6번은 다르죠. 5번과 6번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고. 6번 주비트, 세 글자예요. 주비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여기다 지금 쓸 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주계단 일반적인 계단이고, 그러니까 뭐 피난계단 문 하나,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문 둘, 달린 계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구주 6가지,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2가지는 생명신체, 2가지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 8, 9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8번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건축 대수선 보셨고, 용도 변경은 용도도 보고 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좀 먼저 쉬었다 하시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양보를 3번 뒷내용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